안녕하십니까. 포천시 공도협회 수사범 김상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연에 있는 동부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편사와 편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사정에 가시면 매일 보시는 거예요. 가실 때마다 보시는 거죠. 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정에 가시면 정자 한가운데에 정관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는 걸 보셨죠? 이 정관배례란 사정에 올라가서 혹은 사대에 서서 초선을 쏘기 전에 정관을 향하여 절을 하는 현재 사정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예를 말합니다. 정관에 대한 그러니까 해의죠. 해의 뜻을 풀어 밝혀보면 정관배례에 대한 기호는 확실치 않고 각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전해 오고 있지만 세 가지 설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호남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내려오는 설을 알아보면 정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사람이 진퇴주선, 즉 나아가고 물러서고 도는 것, 즉 몸가짐을 말하죠. 진퇴주선할 때 안으로 뜻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몸을 바르게 한 뒤 궁시를 가지고 각자 마음을 풀어놓으면 활을 잡고 쏠 때의 자세가 매우 신고하고 즉 발사하는 자세를 완전하게 갖추는 것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은 천지도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정지하는 순간이 있고 우리 인간도 일정지간이 있으니 이것이 천인의 합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가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일정은 활을 쏘면 반드시 적중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 쏘는 사람이 정관 아래에서 배려하는 의미는 발의 필중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 같은 정관 회의는 예기사의편과 악기편에 언급된 사와 악에 대한 의미를 정관에 맞춰 풀어놓는 것을 정관 자체에 대한 의미로는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영남 지역에서 내려오는 정관에 대한 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편관이라 하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 즉 신을 정관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초월적 존재인 정관을 향하여 배례하는 것은 인간이 심약하고 무절제한 면이 있어 인간 이상의 큰 힘에 의지하고 하는 본능 때문이며 인간은 이를 통하여 자기의 인격 완성을 추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 역시 정관 자체에 대한 해석이 불확실하고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에서 전해오는 설로서 본래 정관은 정자 한가운데에 있는 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무과를 치를 때 전관, 그렇죠? 정관이 뭐냐면 시험 감독관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이조와 병조에 딸려 문무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를 얘기하는데요. 전관 혹은 민간 사정에서 사도가 앉은 자리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관배례는 무과를 치르기 전이나
평소 사도 앞에서 활을 쏘기 전에 응시자 혹은 일반 사원들이 정관이나 사도에게 절을 하던 것이 오늘날과 같이 변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해내고 있죠. 그 이상 세 가지 정관 회의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마지막 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관이 사정의 중앙에 있는 간을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묵과를 치를 때 또는 혹은 민관 사정에서 과연 이러한 예식이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관배례라는 이름으로 현재와 같이 정관에 대하여 절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전국대회나 이제 입승단 대회나 이렇게 경기를 나가다 보면은 초시에 이제 초수를 발시하는 분들이 일렬로 서서 정관 배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렇게 정관에 대한 예를 갖추고 공시를 시참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정관 배례라는 말은 고재인 향살에 향구에서 활쏘기와 잔치를 베풀어 유학 도덕의 풍기를 배양하던 의식의 한 가지로 대사례란 조선시대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선성에게 제항하고 나서 활을 쏘던 예의 의식을 기술한 중국의 예기와 조선시대 국조 오래설에 조선시대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엮은 올해의 설례를 정한 책이라고 합니다. 올해설례 등의 도서에 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1920년대 당시 궁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조선의 공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공술, 그러니까 1929년 이중화 등에 편집된 궁도에 관한 책자인데요. 조선의 공술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정에 속하는 서울 황학정이나 전주 천양정 등의 정관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는 정관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황학정이나 서울에 있는 황학정이나 전주에 있는 청양정에는 가서 이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황학정이나 전주 청양정에는 정관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는 정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학정에서는 고종 황제의 영정에 배려를 하고 청양정에서는 선생아 그러니까 조선조 때 각 관하에서 전임 관원의 이름 직명 생년월일 본적 등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모셔져 있는 사정의 중앙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가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전해져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이렇게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해방 이후 전북 남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관배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해방 이후 전북 남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는 알고들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현재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 이제 굳어져 버린 정관배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관은 사정의 가장 중심부인 가운데 간을 지칭하며
이 자리에 과거 사정의 가장 높은 계급, 즉 사두가 앉았음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정관 뒤쪽 벽에 그 사정 출신의 유명한 그 무인이나 선비 또는 역대 사두의 영정을 걸고 그곳에 예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저희 사정에도 보면은 정관이 밖에 그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안쪽 사무실에 보면 그 역대 사두들의 영정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래서 예를 들었을 건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해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이렇게 철저한 계급제가 아닌 현재에는 사정의 한가운데 정관이라고 써붙이고 절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본 의미는 분명 새롭게 조명되고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정관배례는 그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후진들에게 올바른 궁도 계승을 하기 위해 노력해 앞서가신 공도인 그리고 한량들에게 사표가 되었던 선생 및 또는 공도 발전을 위해 몸을 바치신 여러분들에 대한 경배로 파악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조상님들이 남긴 건전한 사풍을 익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정에 올라와서 활을 쏘기 전에 먼저 정관 배례를 함으로써 세상 잡사에 어지러워진 심신을 깨끗이 세정하도록 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습사를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도 정신 수양을 통해 좋은 습사의 생활을 갖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